혼인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시대에 사랑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결혼한다고 꼭 행복하진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일까요? 최근 한 리서치에서 결혼한 여성 3명 중 1명은 살수록 남편이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들의 배우자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통계를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83% 만족하는 반면 아내는 남편에게 73% 만족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적게 주고 많이 받지만 아내는 많이 주고 적게 받는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더라도 계속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침내 참고 견뎌야 할 이유가 모두 사라진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잘 나가는 변호사와 약사. 이 부부의 조합은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신혼 초에는 실제로도 잘 지냈습니다. 이분이 남편에게 많이 맞춰줬으니까요. 아이를 낳은 뒤에는 전업주부가 되기를 바라는 남편의 뜻에 따라 아깝지만 약사일까지 그만두었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 덕에 외벌이인데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뜻대로만 살기는 불가능했죠. 자녀 교육 문제, 시부모 문제, 전업주부를 원하는 남편과 다시 일을 하고 싶은 이분의 갈등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큰 소리가 나는 날도 많아졌죠. 하지만 남편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럴수록 마음속의 칼날은 예리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중에 부부는 초등학생인 2 아들을 조기 유학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떠나 미국으로 갔죠. 10년이 지나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한 2 아들은 유명 대학의 졸업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이 해결된 지금부터가 고민이라고 하네요. 그동안은 방학 때만 남편을 만나서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 함께 살아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순종을 요구하는 남편을 그대로 따르던 과거처럼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남편과 아이들 없이 단둘이 지내면 크게 싸울 게 뻔하거든요. 그렇다고 따로 지낼 만한 뾰족한 명분도 없고 이런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40년이나 50년을 어떻게 이 남편과 함께 살지 잘 모르겠어요. 케미컬이 부리는 마법. 뜨거운 사랑은 아무리 길어야 3년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좋게만 보이던 마법이 풀리면 같은 점은 같아서 다른 점은 달라서 짜증이 나곤 하죠. 서로를 자기중심적이라고 불평하는 것만 같을 뿐 생각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너무나 다른 2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어느 정도는 성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유명한 부부상담가 그레이 박사는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생물학적으로 다르겠죠. 남자는 도파민이 올라갈 때 행복하고 여자는 세로토닌이 올라갈 때 행복합니다. 도파민은 성취감을 부추기고요. 세로토닌은 자신감을 주죠. 그래서 남자는 새 프로젝트를 할 때 활기가 있고 여자는 수다나 쇼핑에서 활력을 얻습니다. 또 둘은 심리학적으로도 다릅니다. 남자는 생각을 중시하고 여자는 느낌을 중시합니다. 남자는 직접 화법에 익숙해서 필요하면 말해 라고 하지만 여자는 간접 화법에 익숙해서 보면 몰라? 라고 하죠. 또 사회학적으로도 다릅니다. 남자는 성공을, 여자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사회를 바꾸려 하고 여자는 남자를 바꾸려 하는 거죠. 이렇게 성별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깨달음은 이별을 생각하던 부부에게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연자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화하세요. 사연 속 부부는 대화가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인 거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사연자분께서 먼저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권위적인 남편에게 말을 꺼내기가 겁이 나더라도 용기를 내셔야 해요. 언젠가는 부딪혀야 하는데 상처를 오래 두면 골마 터지고 맙니다. 폭발하기 전에 직면하는 게 낫다는 뜻이죠. 어쩌면 소통도 잘 안 되는 남편과 대화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하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남편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겉은 그래도 속은 다를 수 있어요. 남편분도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대화를 시도했다가 엄청난 싸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예상했잖아요.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신으로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둘째, 밤새 대화하세요. 이런 노력은 몇 날, 아니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이미 골마 시동조차 걸기 어려울 수도 있고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시동을 걸 마음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힘들면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중재할 멘토가 없다면 좋은 부부 상담가가 많으니 전문가를 찾아가면 어떨까요? 남편이 강력하게 반대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예상했잖아요. 이혼하기 전에 하는 마지막 시도라 생각하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신으로 대화를 위해 노력해보세요. 셋째, 담담히 헤어지세요. 결국 노력이 통하지 않거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헤어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래전에 계획해둔 멋진 여행도 막상 때가 되면 귀찮아서 포기하기 쉬운 것처럼 지금은 강하게 이혼을 결심해도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옅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혼은 복잡하죠. 두 아들의 결혼, 재산 정리, 노후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무척 당황할 테니까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소송에 들어가도 1, 2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면 힘들어도 꿋꿋하게 해내야겠죠. 여기서 잠깐 책 속 문장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사연과 처방은 133가지 스트레스와 처방을 담고 있는 책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후 박사는 세 번째 처방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사의 도라는 게 있다. 1.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 상대를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 3. 아무런 두려움과 미움 없이 상대를 벤다. 상대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이 없을 때 담담히 헤어질 수 있다.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똑같이 아름다운 일이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오늘 3가지 처방 중 2가지는 결국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소통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대화를 하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은 그냥 둬도 싸웁니다. 하지만 호르몬의 약발이 떨어진 부부는 그냥 놔두면 서로 무관심해져요. 돈, 아이, 부모 외에는 공통 화제가 없는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일, 다른 친구, 다른 취미에 끌리다가 한쪽이 외도를 하면서 가정 파탄으로 치닫기도 하고요. 이렇게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결국 인간관계니까요.
인간관계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노력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신뢰와 존중, 관심과 배려, 진솔한 대화로 소홀했던 지난날의 공백을 차근차근 메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